일론 머스크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직접 경고를 날렸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자들은 이미 부동산을 떠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왜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머스크의 경고가 단순한 해외 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한국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자들이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는지 팩트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부터 볼까요? 2023년 말 한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없고 세금 덩어리일 뿐이다. 진짜 부는 생산 자산에서 나온다. 그는 심지어 자기 집까지 전부 팔아치웠죠. 캘리포니아에 있던 수천억 원대 저택들을 2020년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지금은 텍사스에 5천만 원짜리 조립식 주택에 삽니다. 이게 그냥 괴짜 억만장자의 퍼포먼스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부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비중을 확 줄이는 흐름이 2020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UBS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들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2019년 23%에서 2023년 17%로 떨어졌습니다. 6%포인트 감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돈이 전부 주식과 사업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한국 부자들은 아직도 자산의 60%를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면 상위 10% 가구 기준으로 부동산 비중이 평균 58%예요. 미국 부자들이 17%까지 줄인 동안 우리는 여전히 절반 이상을 아파트에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부동산이 너무 잘 올라줬거든요. 강남 아파트 가격은 2000년 대비 5배 이상 뛰었고 이게 성공 공식처럼 각인됐죠.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집값이 꺾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지적한 핵심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아파트는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시세보다 낮춰도 몇 달씩 안 팔리는 게 지금 현실이죠. 반면 주식은 어떤가요? 클릭 한 번이면 1초 만에 현금화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세금입니다. 한국 부동산 세금 구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이 세 가지만 해도 수익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계산해 볼까요? 강남 아파트 30억짜리를 5년 보유하고 35억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 5억 중에서 양도세만 1억 5천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 동안 종부세까지 합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죠. 머스크가 말한 세금 덩어리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럼 부자들은 지금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보입니다. 첫째는 해외 주식, 둘째는 국내 우량주, 셋째는 대체 투자입니다. 먼저 해외 주식부터 볼게요.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왜 미국 주식일까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생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바로 그 자산이죠. 배당도 주고 성장성도 있고 유동성도 완벽합니다. 국내 우량주도 주목받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대형주들이 대표적이죠. 이들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인 가치 창출 기업입니다. 부동산보다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세 번째는 대체 투자입니다. 사모펀드, 헤지펀드, 아트테크, 가상자산까지 선택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특히 자산 10억 이상 보유자들 사이에서 이런 대체 투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이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고 있는 거죠. 과거처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보존 자산으로 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전략이 유행합니다. 집 한 채는 실거주용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자산은 전부 유동성 높은 금융자산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스크식 전략입니다. 그럼 지금 아파트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패닉은 금물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당장 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다주택자라면 진지하게 정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에요. 지금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리한 자금을 어디에 배치할지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주식에 몰빵하는 건 또 다른 리스크예요.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가지 사례 더 볼게요.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자산 50억 이상 보유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2년 새 1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요. 60%는 국내외 주식, 25%는 채권과 예금, 15%는 대체 투자로 흘러갔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자들의 실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오래된 공식 있죠? 이것도 이제 깨지고 있어요. 미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2020년 이후 부동산 거래는 둔화됐지만 나스닥은 2배 이상 올랐고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부의 중심이 부동산에서 생산 자산으로 이동한 거죠. 한국도 이제 그 흐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날 아파트 매물은 더 쌓이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예요. 과거처럼 부동산이 경제의 중심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만 올인하는 게 위험하다는 메시지죠.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자산을 분산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세금 구조를 최적화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바꿔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보존 자산으로만 보유하고, 둘째, 유동성 높은 자산 비중을 늘리고, 셋째, 분산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넷째, 세금 구조를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한국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과 과거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가 10년 후 자산 격차로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게 정말 최적의 배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